1912년 로마 근처의 프라스카티 예수회 대학의 도서관에서 한 남자가 오래된 책들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책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한 권의 책에 눈길이 멈춥니다. 그 책에는 알 수 없는 문자와 언어로 가득 차 있었으며 식물과 동물, 천체와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 남자는 이 책에 푹 빠지게 되고 한평생 책의 암호들을 풀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책이 바로 Voynich Manuscript, 보이니치 필사본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베일에 쌓여진 책, 보이니치 필사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어디서 왔으며 누가 썼으며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책입니다. 이 책을 풀어내기 위해 수많은 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Voynich Manuscript이라는 이름은 1912년에 이 책을 구입한 고서점 주인 윌프레드 보이니치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윌프레드 보이니치는 1865년 당시는 러시아 제국의 영토인 폴란드생으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혁명단체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1890년 탈옥하여 이름을 바꾸고 서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책이 15세기나 16세기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일부 연구자들은 이 책이 20세기 초반에 보이니치가 직접 만든 가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탄소연대법 결과에 따르면 이 책의 양피지는 1404년부터 1438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스타일적 분석에 따르면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이 책을 작성한 사람들의 신원과 배경에 대해 몇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책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대부분의 연구학자들은 이 책의 저자가 유명한 천문학자와 수학자인 로저 베이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저 베이컨은 옥스퍼드 대학교에 동상이 세워질 정도로 위대한 철학자이자 과학자입니다. 베이컨은 13세기에 활동했으며 특히 자연과학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문서의 작성자가 베이컨이라고 추론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지식을 숨기기 위해 비밀 코드, 즉 암호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컨의 지난 업적과 문서들을 살펴보면 일견 타당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몇 가지 반론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째는 보이니치 필사본에 그려진 식물과 동물이 베이컨의 이전 저작물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니치 필사본에는 남미에서만 서식하는 식물인 태양화가 그려져 있는데 베이컨은 남미를 간 적도 심지어 태양화를 일생 본 적도 없다는 것이죠. 둘째는 암호의 패턴과 문자 사용 방식입니다. 베이컨은 주로 라틴어나 영어로 저작 활동을 했으며 암호화 방식도 단순한 치환법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베이컨의 시대와 보이니치 필사본의 탄소연대법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이니치 필사본의 잉크와 종이는 15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베이컨은 13세기에 살았죠. 이는 매우 결정적인 단서로 보이니치 필사본의 작성자가 베이컨이라는 가설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이 책을 작성한 사람이 유태인 카발라 전문가였다고 하는 겁니다. 카발라란 유태교의 신비주의적 전통으로 신성한 문자와 숫자를 통해 신의 본질과 세계의 구조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카발라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지식을 공개하지 않고 선별된 제자들에게만 전수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니치 필사본은 카발라의 비밀을 담은 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유태인 카발라와 관련이 있다면 왜 이탈리아에서 발견되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도 이 책을 작성한 사람이 알케미스트 즉 연금술사, 식물학자, 여행가, 의사 등이었다고 하는 다양한 가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나 근거가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와 목적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 책은 약 240장의 양피지로 만들어져 있으며 약 17만 개의 문자로 구성된 알 수 없는 문자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문자체는 보에니시에스라고 불리며 어떤 언어와도 유사성을 찾기 힘듭니다. 또한 이 책에는 수많은 그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주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식물입니다. 약 113장의 페이지에는 다양한 식물들의 그림과 설명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물들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상상 속의 식물들입니다. 두 번째는 천문학입니다. 약 21장의 페이지에는 태양계와 별자리 등 천체 관련된 그림과 설명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천체들은 현실에서 볼 수 없거나 잘못된 위치나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리학입니다.
약 20장의 페이지에는 여성들이 욕조 안에서 목욕하거나 파이프를 통해 물을 받거나 내보내는 등 생리학과 관련된 그림과 설명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욕조와 파이프들은 현실에서 볼 수 없거나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약학입니다. 약 66장의 페이지에는 다양한 제약 장치나 용기 등 제약 관련된 그림과 설명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치나 용기들은 현실에서 볼 수 없거나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조제법입니다. 약 22장의 페이지에는 조제법 관련된 글귀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조제법을 따라해보아도 아무 효과도 없고 위험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보이니치 필사본은 이해할 수 없는 문자와 그림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이 책을 해독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아직까지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책을 해독하려는 시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학적인 접근입니다. 이 방법은 보에니시에스가 어떤 언어의 변형이거나 암호화된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 규칙을 찾아내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자들은 보에니시에스가 라틴어나 히브리어 등의 언어를 변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연구자들은 아나그램이나 치와나모 등의 방식으로 암호화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들은 모두 결정적인 증거나 근거가 부족하거나 모순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언어학적 접근입니다. 이 방법은 보에니시에스가 어떤 언어도 아니라고 가정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자들은 보에니시에스가 음성 기록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연구자들은 보에니시에스가 의미 없는 낙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들도 모두 결정적인 증거나 근거가 부족하거나 모순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결국 보이니치 필사본은 여전히 해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이니치 사후 그의 지인들에게 팔리거나 전해지다가 1969년 예일대학에 기부됩니다. 현재는 예일대학의 바이네키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미스테리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책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당신이 세계 최초로 이 책을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책인 보이니치 매뉴스크립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미스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